안녕하세요, 권유현입니다. 오늘은 점프맵을 할 거예요. 기초점 1단계 6단계 맵에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플레이, 별 댓글 하시죠. 레버 떨어지길 잘했어.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지만 나아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려가세요. 1단계 끝이. 대한항공 여객기 화재 사고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항공기의 엔진 결함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1999년 도입됐는데 국내 항공기의 평균 기체 연령이 9년에서 11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노후 기종에 있습니다. 기종 연령이 문제라 하더라도 항공사들이 도착 후 그리고 출발 전 기체 점검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 항공업계에서 엔진 결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지난 25일 부산에서 괌으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변항했는데 이 항공기는 4개월 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올해 초 최종 목표부 2차관은 항공사 사장들을 소집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메비탈이다. 구할 수 없는 그런 세이브는 제가 과감하게 노선도 줄이고 운항도 정지시킬 것입니다. 안전을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공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항공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호입니다. 정은호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홍 변호사는 탈세 의혹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조사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피의자가 돼 5년 만에 검찰을 찾은 홍만표 변호사는 굳은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뭐 참관 아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그 피조사를 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도 몰래 변론과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만큼은 부인했습니다. 다만 수임료 탈세 의혹은 불찰이 있었음을 시인하며 검찰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주말이나 밤늦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다소 불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2011년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청을 떠난 홍 변호사는 2013년 무렵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검찰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해 정식 선임제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심도 사왔습니다. 홍 변호사는 오피스텔 등 10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불법 수임료를 세탁한 창구는 아닌지 탈세 의혹의 범위와 실체는 무엇인지 집중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 탈세 의혹에 대해서 시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은호 대표, 브로커 이민희 씨와 대질 신문을 벌일 방침으로 조사를 마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소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정은호 법조비리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갑기 사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거란대인 전 대표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갑니다. 점프맵 좋아요. 구름 점프맵 다운로드 구름 점프맵 클라우드 점맵 나는
조작에 뭔지 모든 샬롯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준 이른바 대작 화가가 화가로 알려진 송모 씨 이외에 두세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동아 PD입니다.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의혹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대작화가 송모 씨 외에 대신 그림을 그려준 제2, 제3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언론에 조수가 여러 명 있다고 밝힌 대목을 살피다가 대작화가의 존재를 추가 확인했다며 이들이 조수의 개념을 넘어 그림 작업을 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대작화가의 그림이 추가로 팔렸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씨 작품을 판매한 갤러리 몇 곳을 추가 압수수색해 그림 대조 작업과 함께 판매 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 씨의 대작 그림은 200여 점이며 이 가운데 15에서 16점이 팔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작 화가가 추가 확인됨에 따라 대작 그림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인 장모 씨를 두 번째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를 상대로 또 다른 대작 화가에게도 조 씨 대신 이거는 네 방불 끄고 와라. 왜 켰니? 껐는데. 검찰은 다른 대작 화가의 그림 판매가 확인되면 매니저 장 씨를 다시 부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문아입니다. 방불 끄고 켰구나. 하고 시신을 훼손해 냉동 보관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법원이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가해자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소영 기자. 초등학생 아들을 기절할 때까지 때려 방치하고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보관한 A씨 부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에서 그 참혹한 실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아이의 시신은 차가운 냉동고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시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구매하고 전동기구로 시신을 훼손한 데다 처리가 어려운 부분은 공중 화장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나며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이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어머니 B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과거 아동학대 범죄에 주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 비교적 약한 처벌이 내려지던 것과는 달리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지는 추세. 중학생 딸을 때려 속지게 한 뒤 11개월간 방치한 부천 목사 부부에게도 징역 20년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공정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소영입니다.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때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인분 교수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지만 피해자가 자발적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장모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있던 피고인은 제자 A씨가 이를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의 기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3번을 찍겠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18살 A군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8시 반쯤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 음식점에 들어가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던 A군은 음식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산책로에서 산책하는 모녀를 위협하며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정도가 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 수면 내시경 검진 중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58살 양모 씨.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고 범행으로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센터장으로 일한 양 씨는 지난 2013년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면 상태에 빠진 뒤여서 양 씨의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양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간호사들의 제보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의료재단은 간호사들의 보충 처리 요구가 제기된 뒤 양 씨를 권고 사직 처리했는데 이후 양 씨가 전남의 한 병원장으로 이직한 뒤에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의 행위를 방조하는 의료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서 범행을 미리 알고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최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선미입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한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11년 만에 한국에서 구속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지만 국내에서 재수사를 하게 돼 피해자와 유족들은 억울함을 풀게 됐습니다. 신사동 기자의 보도. 지난 2005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동거 중인 한인을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29살이던 피해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의자 정모 씨에게 경비와 일자리, 잠자리를 제공하며 형동생처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뒤 급성적 문제로 다툰 전 씨는 홧김에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전 씨는 한인들의 제보와 설득으로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지만 주요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된 지 5년